드리게 된 점 깊이 반성합니다. 죄송합니다. 잘 자라줘 고마웠던 이들에게 갑자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지 이들을 둘러싼 빛과 그림자 지금 공개합니다. 먼저 지난 2월이었습니다. 마약 투약 소식을 전해서 많은 분들을 충격에 빠뜨렸던 배우 유아인 씨 얘기부터 나눠볼까 하는데요. 야, 근데 옛날에 드라마 그 반올림에서 옥님이 남친으로 나왔었잖아요. 맞아요. 참 풋풋한 모습이 아직도 네. 선한데 소식을 듣고 좀 많이 놀라긴 했습니다. 맞습니다. 유아인 씨가 아역대 데뷔를 해서 제가 알기로는 올해가 데뷔 20주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20주년 정말 의미 있는 숫자인데 안타깝게도 유아인 씨의 20주년은 마약 투약 혐의로 얼룩이 졌습니다. 우선 유아인 씨의 데뷔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17살이던 고등학교 1학년 이 교문 앞에서 길거리 캐스팅이 되면서요. 반올림에서 고아라 씨의 상대 역인 유아인 역, 그러니까 본인의 이름대로 출연을 해서 얼굴을 알렸는데요. 네, 이후 성인이 된 유아인 씨는요. 아주 다양한 장르에 도전을 해서 또 실제로 시청률과 관객 수면에서 엄청난 흥행을 이끈 주역 배우였는데요. 마약 투약 혐의로 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말 많은 연예계 관계자들 그리고 팬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네,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20년 동안 한 분야에 꾸준히 매진하면서 또 성공을 거둔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정말 축하받아 마땅할 이 의미 있는 숫자에 또 얼룩이 졌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씁쓸한 마음이 좀 드는 게 사실이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처음에 어떻게 해서 이 마약 투약 혐의가 드러나게 된 건가요? 처음 관련 기사가 난 건 지난 2월 8일이었거든요. 한 매체가 보도를 했습니다. 경찰, 프로포폴 상습 투약 영화배우 출국 금지라는 보도였는데 이때만 해도 익명 보도였어요. 누군지 알려지지 않았죠. 그런데 첫 보도 이후 채 2시간도 되지 않아서 유아인 씨 소속사에서 입장문을 냈습니다. 유아인이 최근 프로포폴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내용인데요. 경찰에 따르면 유아인 씨의 프로포폴 이 처방 빈도가 지나치게 잦다는 식품의약품 안전처의 의뢰로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서 수사에 착수를 했고요. 2월 6일 유아인 씨를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러서 조사를 하게 된 겁니다. 네, 식약처의 프로포폴 안전 사용 기준을 살펴보면요. 프로포폴 투약 횟수는 월 1회를 초과하지 않는 것이 권고 사항입니다. 이 확인 결과 유아인 씨가 2021년 1월 4일부터 12월 23일까지 1년간 73차례 정도 한 달에 6번꼴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사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모발 검사를 했는데 여기서는 프로포폴 대마는 물론이고 케타민이랑 코카인 양성 반응이 나왔어요. 그리고 졸피된 과다 투약과 관련된 정황까지 포착이 되면서 비난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프로포폴 기사가 나길래 그 거론만 되는구나 했는데 이제 갈수록 뭔가 다양한 종류가 많이 좀 나오더라고요. 몇 개인지 잘 모르겠네요. 네. 정리를 해드리면요. 마약류 관리에 의한 법률 위반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요. 마약, 그리고 향정신성 의약품,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에 해당되는 건 지금 케타민, 프로포폴, 그리고 졸피뎀입니다. 이게 말 그대로 향정신성 의약품이죠. 의학적으로 썼을 땐 문제가 없는데 의학 외적으로 쓰거나 혹은 오남용했을 때는 이게 법률 위반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정말 문제가 되는 거는 코카인입니다. 코카인. 이게 향정신성 의약품이랑 대마랑은 완전히 다르게 관리되는 굉장히 독성도 강하고 악질적인 약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을 포함해 대부분의 나라에서 금지 약물로 취급을 하고 있는데 이게 검출이 됐다. 이건 다른 약품과는 또 다른 일의 성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장점이라기보다 제가 해왔던 방식이 그냥 겁없이 부딪히는 것, 뭐 용기라고 할 수도 없고 객기라고 할 수도 없는 그냥 뭐 나라는 것을 던져보는 데 주저하지 않는 것, 뭐 젊다는 것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저를 던질 수 있는 배우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한 전문가가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약 중독으로 인해서
틱이라고 하죠. 뭐 어떤 특정 행동을 하는 이런 틱이라던가 약간의 제스처 등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런 부분 때문에 인터뷰가 당시에도 이미 뭐 조금 중독된 상황이 아닌가라고 본인의 이 견해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뭐 주장일 텐데 네. 어쨌든 아직까지 수사가 한참 좀 진행 중인 사건이다 보니까 저희도 상당히 발언을 하기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유한 씨 본인은 이번 논란에 대해서 직접 좀 입장을 밝힌 바가 있나요? 유아인 씨가 계속 경찰 소환 조사 요청을 미루다가 3월 27일 마약 의혹 기사가 첫 보도된 지 48일 만에 이 첫 경찰 조사에 나서면서 이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누구에게도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 뭐 그런 식의 자기 합리화 속에서 그런 잘못된 늪에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저를 사랑해 주셨던 많은 분들께 큰 실망을 드리게 된 점 깊이 반성합니다. 네, 이날 조사에서 이 유아인 씨는요, 이 대마 흡입 혐의는 일부 인정을 하지만 나머지는 부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프로포폴과 케타민은 치료 목적이었고 코카인 투약은 아예 한 일이 없다라고 진술을 했는데요. 보통 코카인은 의료 목적으로 쓰일 때도 덜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코카인이 코 수술이라든지 어떤 성형 수술을 할 때 일부 국소 마취제로 사용되는 경우가 아주 덜어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부인하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경찰이 정확한 투약 시점이나 방법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뭐 좀 어쨌든 뭐 좀 일부는 인정을 한 거잖아요. 근데 참 유아인 씨 정말 너무 멋지고 참 연기를 너무 잘하는 배우인데 좀 너무너무 마음이 좀 안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아인 씨는 어떻게 처벌을 받는 건가요? 일단 지금 워낙 다수의 마약류가 검출된 것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기소는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요. 다만 기소가 돼서 재판 단계에서 초범인 점, 그리고 본인이 어느 정도 뉘우치고 있는지, 그리고 이거를 이제 어느 정도 양이나 상습적으로 복용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 따져서 어느 정도의 형량이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안타까웠던 게 이 유아인 씨와 같은 드라마에 출연한 한 배우분이 SNS에 글을 하나 남기셨더라고요. 이 사건이 터지면서 혹시 작품 공개가 무산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내용의 글을 본 것 같아요. OTT 서비스 N사에서 드라마 종말의 바보를 유아인 씨와 함께 촬영한 배우가 있어요. 바로 김영웅 씨인데요. 김영웅 씨가 자신의 SNS를 통해서 유아인 씨의 마약 투약 의혹으로 인해서 작품 공개가 불투명해진 것에 대한 굉장히 좀 속상한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이 작품은 이미 지난해 8월에 모든 촬영을 마치고 후반 작업 중이었어요. 그래서 올해 4분기에 공개를 할 것 같다라고 사실 기자들 사이에서도 얘기가 있었거든요. 이번 유아인 씨 논란으로 인해서 당분간 공개하지는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논란으로 비상에 걸린 작품은 또 있습니다. 바로 유아인 씨 주연의 영화 승부와 하이파이브인데요. 두 작품 모두 이미 촬영이 끝난 상태예요. 특히 승부 같은 경우는 올해 2분기에 공개될 예정이었거든요. 2분기라 하면 사실 편집까지 거의 대부분 끝낸 상태라는 거죠. 이 종말의 바보, 승부, 하이파이브 세 작품에 투입된 제작비만 650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투자사, 제작사 모두 날벼락일 수밖에 없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리스크가 생기면은 이 사람을 편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주인공을 어떻게? 근데 주인공이에요, 말 그대로. 게다가 또 하나가 뭐냐면 이 승부 같은 경우는 이게 바둑얘기거든요. 극 중에 실존 인물을 연기를 하는데 그 실존 인물의 팬들 역시도 그래, 명예가 올려 있잖아.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맞아. 그 사람이 연기라는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없다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떡해. 또 하나의 방법은 이 사람을 빼고 해당 장면을 다른 사람을 투입해서 재촬영을 하는 거거든요. 과연 그렇게까지 했을 때 실익이 있냐를 놓고 보면은 그러니까요. 쉽지 않다는 거죠. 모두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이 조사 결과만 기다리고 있겠구나 싶은데요. 이 작품도 작품이지만 광고 쪽이 타격이 굉장히 컸을 것 같아요. 네, 광고 쪽이 정말 뭐 부정적인 이슈에 가장 민감하다고 네. 볼 수 있잖아요. 최근에 또 광고를 또 네, 저도 이제 TV 광고를 제가 하다 보니까 이런 쪽을 많이 알게 되고 조심해야 되거든요. 최근에 시리얼 광고를 우리가 가져오긴 얼마 만에 TV 광고를 거의 뭐 99년도에 찍었습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땅콩 꽈배기 이후로 처음이에요.
근데 이제 또 광고 찍으면 그러니까 가끔 찍는 거면 더 조심해야 돼. 광고 그럼요. 찍으면 되게 몸가짐을 바르게 하게 되잖아요. 정말 그래요. 이 계약서 이런 거 보면 브랜드 이미지를 손상하는 행동 시 뭐 몇 배의 위약금. 예, 이런 문구가 들어간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근데 이재 씨 말대로 유아인 씨가 작품도 열심히 찍었는데 광고도 정말 열심히 찍었어요. 유아인 씨의 이 광고 브랜드를 보면은 뭐 패션부터 식품, 뷰티, 제약회사까지 전부 10개의 브랜드에서 광고 모델로 활동 중인데 이거를 5배의 위약금을 문다고 하면은 수백억 원대가 추정이 되기 때문에 소송도 제기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여요. 말씀하신 대로 위약금이 가장 큰 문제인데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위약벌 조항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정말 탑스타일 같은 경우는요. 그 사람을 서로 쓰고 싶어서 안달이 나잖아요. 그러면은 이 조항 자체를 삭제하거나 굉장히 낮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식의 계약서를 썼는지 정말 단정하기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 적어도 유아인 씨가 지금 광고 개런티가 못해도 1년 전속 계약 기준으로 8억 안팎은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수를 생각해 봤을 때 실제로 위약금을 물게 되면 그 규모가 100억 원대는 기본적으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하나는 이게 소속사 입장에서는 개인의 일탈로 봤을 때는 같이 물게 되더라도 나중에 배우 개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가능성도 거의 배제할 수 대부분 없어요. 그렇죠. 네, 지난 3월에는 유아인 씨가 데뷔했던 K본부에서 유아인 씨에 대해서 한시적 출연 제한 조치를 내리기도 했는데요. 앞으로 다시 대중들 앞에 유아인 씨가 서려면은 시간이 꽤 걸리지 않을까요? 사실로 밝혀진다면은 사실 원래 자기의 자리로 돌아오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본인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책임감 있는 태도로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배우 김세론 씨입니다. 워낙 이제 어릴 때 대비해서 되게 아직도 막 아기 같은 모습이 선명한데 음주운전이라서 저도 좀 깜짝 놀라긴 했습니다. 예. 김세론 씨 같은 경우에는 이 김유정, 김소연 씨랑 함께 2000년대 스크린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보여준 이 아역 배우 출신 트로이카로 이름을 날렸어요. 정말 잘 자라줘서 고맙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들었던 스타인데 이렇게 연기로 차곡차곡 이 필모를 쌓아온 데다가 평소 이미지 우리가 생각해보면 뭔가 지켜주고 싶은 여동생, 뭐 선하고 바른 굉장히 긍정적인 이미지가 많은 배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고가 굉장히 충격적이었다라고 얘기하는 대중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김세론 씨의 음주운전 소식은 흔치 않게 영상까지 공개되면서 충격을 더했던 것 같은데요. 그 사고가 아마 작년 이맘때쯤이었죠. 이 사고가 일어난 건 2022년 5월 18일 오전 8시경이었는데요. 골목을 빠져나와 서서히 대로로 들어서는 검은 SUV 차량. 가드레일과 가로수뿐 아니라 변압기까지 들이받았고 사고 충격으로 3시간 반가량 일대 전기가 끊겨 주변 상인들과 주민들이 피해를 봤습니다. 강남 일대에선 비틀거리는 차가 돌아다닌다는 신고가 여러 건 반복해서 접수됐습니다. 결국 김 씨는 사고 30여 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요.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을 요구하니까 이 김세로 씨가 호흡 측정을 거부하고 체열 측정을 요구를 합니다. 당시 김세론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요. 0.2%가 나왔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면허 취소 수치가요. 0.08%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만취 상태였다는 걸 알 수가 있는 부분이죠. 일반적으로는 이제 호흡 측정기를 통해서 이제 음주 여부를 판단을 하는데 이걸 거부하고 체열 측정을 특별히 요구했었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김세론 씨 측에서 밝힌 이야기는 정확한 측정을 위함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어요? 이 일부 운전자들 사이에서 이거 경찰이 불어라 할 때 바로 불지 말고 조금 시간 끌다가 차라리 체열해라. 맞아요. 그렇게 하면은 좀 더 떨어지고 오히려 안 걸릴 수 있다라는 시간이 있으니까. 네, 속설 같은 게 있거든요. 속설인 거죠. 속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과거 경찰청에서 발표한 체열과 호흡 수치 비교 자료를 직접 비교를 해봤는데요. 여러분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결과입니다. 속설과 다르게요. 실제로는 체열 수치가 호흡 수치보다 더 높게 나온 사례가 훨씬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빠져나갈 구멍이 더 좁아진다라는 거. 그러니까 경찰분들 힘들게 하지 말고 그냥 하라는 대로 불라고 할 때 제발 불어야. 머리 쓰지 말고 그냥 머리 할 쓰지 때나. 마라. 어차피 예. 그래봤자 더 나온다. 어차피 더 나온다. 이게 몇몇 연예 관계자 얘기 들어보면은요. 회사에 항상 무슨 일이 있으면은 보고부터 해라. 시간 버는구나. 네, 그럼 회사에서 어떻게 대처를 할지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생각해야 되니까 그 시간을 벌기 위해서 체열 측정으로 가라고 얘기하는 회사도 왕왕 있습니다. 다 쓸모없는 그래요. 행동입니다. 결국은 결국은 더 나온다. 이게 결국에 역산을 합니다. 네네. 그럼요. 역산을 해요. 근데 이게 뭐 영상이나 음주 수치를 보면은 사실은 인명 피해가 없었다는 게 너무나 맞아. 천만다행이고요. 진짜. 또 변압기를 들이받았다 보니까 또 다른 피해가 상당히 있었던 걸로 보여지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변압기가 파손됐기 때문에 2차, 3차 피해가 있었는데 일단 주변 신호등, 가로등 포함해서 인근 건물의 전기가 약 4시간가량 끊겼습니다. 그러니까 상인들이 장사를 할 수가 없었던 거죠. 피해 건물에 한 장영업자가 인터뷰를 했는데 냉장고, 냉동고까지 정전이 돼서 작동이 안 되고 더 나아가 요즘 현금 잘 안 내잖아요. 네네. 결제 단말기 또한 이용할 수 없어서 3시간 이상 정상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었다고 피해를 호소하기도 했어요. 이 정전의 규모가 이 사고 지점에서 그 근처에 압구정 지백화점은 좀 거리감이 있잖아요. 네네. 거기까지 변압기차가 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변압기 하나가 부서졌을 뿐이지만 거기 일대는 다 정전이 됐던 겁니다. 사고 이후에 김세론 씨 측에서 피해 점포를 전부 찾아가서 일일이 다 사과를 하고 이 금전적 피해 보상금을 지급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망가뜨린 변압기에 대해서도 1,700만 원의 비용이 김세론 씨 측에다가 청구를 한 상황입니다. 야, 그럼 상인들 입장에서는 뭐 당장 장사도 못하고 봉변당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근데 저는 그걸 다 떠나서 인명사고라도 났으면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저는 음주운전은 정말 나를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남에게 피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절대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런데 사고 뒤 이제 조금 여론이 가라앉을만 하니까 또 다시 불씨가 일어나는데 사고가 있던 2달 후입니다. 2022년 7월 이 본인의 생일 파티에 초대를 한다라면서 준비물이 몸뚱이와 술이라고 씁니다. 뭔가 좀 대중이 봤을 때 거부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 단어들을 썼고 이 음주운전으로 자숙에 들어간 지 2달밖에 안 됐는데 술집에서 술 파티다? 대중이 좀 싫어할 수밖에 없는 요소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또 한 번의 논란을 일으킨 것 자체가 굉장히 조심성이 없는 행동이었다라는 건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피해 금액은 어느 정도 이제 해결이 됐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법적인 처벌만이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인 건가요? 표면적으로는 그렇지만 사실 해결해야 될 위약금, 보상금 문제도 있습니다. 이 S본부 드라마 트롤리인데 김세론 씨가 한차시키고 배우 정수빈 씨가 캐스팅이 다시 됐어요. 그리고 또 촬영을 마친 작품도 있어요. N사의 시리즈물 사냥개들인데 김세론 씨의 촬영부를 최대한 편집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이게 또 기간이 들고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공개 일정이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됐어요. 미뤄진 상태인데 이거 관련해서도 각종 위약금이 또 물 수도 있고 위약금은 현재는 사고 당시 소속사에서 우선 변제했다고 하는데 그 금액 역시 김세론 씨가 소속사에 물어줘야 될 상황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네, 이 변제 금액이 상당해서 그런지 김세론 씨가 최근에 생활고를 호소하고 있다는 소식도 알려졌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 타당성 있는 주장으로 봐야 될까요? 지난 3월 8일에 첫 공판이 열렸어요. 김세론 씨 측에서 가장으로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라면서 선초를 호소했습니다. 김세론 씨는 이 첫 공판에서 생활고를 호소한 지 3일 뒤인 이 3월 11일 자신의 SNS에 누가 보더라도 해당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듯한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 사진을 놓고도 정말 뭐 말이 많았어요. 아무런 글 없이 올렸기 때문에 이 사진을 접한 사람들이 동종 여론이 잃었던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게 역풍이 되어서 돌아오는 건 정말 순식간이었습니다. 해당 프랜차이즈 업체에서요. 우리는 김세론 씨를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한 적이 없다라고 인터뷰를 하면서 이에 이 누리꾼들은 생활고 호소에 힘을 실기 위해서 연출된 사진이 아니냐라고 추측까지 이어졌는데 제가 최근에 또 이 김세론 씨를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근데 알고 찾아간 건 절대 아니고 우연히. 이거는 연출은 아닌 거고요. 아니, 절대 연출 아니고 저도 모르게 이렇게 기자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쳐다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김세론 씨가 맞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프랜차이즈 전에 나왔던 그 집은 아니고 다른 집? 다른 집이에요. 아예 다른 집인데. 그럼 그 이후에 진짜 뭐 알바를 진짜 이제 이거는 뭐 팩트입니다, 그죠? 예. 계속해서 그녀가 주장하는 나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했었다라는 게 사실이라면 그게 이 카페일 수도 있겠다. 왜냐면 이건 제가 눈으로 보고 온 거니까요. 네. 어쨌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기는 했습니다. 근데 고용한 변호인단이 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들어보니까. 근데 그런 분들 모시려면 수임료라는 게 굉장히 좀 금액이 클 텐데 생활고가 있는데 변호인단을 그렇게 쓸 수가 있나요? 이게 가능한 건가요? 네, 일단 김세론 씨가 국내 10대 로펌으로 꼽히는 한 로펌의 부장검사 출신 대표 변호사를 비롯해서요, 총 6명의 변호사를 선임을 했어요. 보통 이러한 변호인단을 꾸리려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이게 논란이 되니까 이 김세론 씨의 변호인이 지인의 소개로 이걸 사건을 맡았기 때문에 수임료를 보통보다 낮게 받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게 결국 수임료가 낮아봤자 얼마나 이게 낮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김세론 씨가 이 주장한 생활고에 대한 신빙성이 의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죠. 정말 돈 없고 생활고 있는 사람들은 국선 변호사 선임합니다. 이런 호화 변호인단을 꾸리는 것 자체가 본인의 생활고 호소와는 결이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대중이 분노하는 지점이 어떤 거냐면은 아니 한 방송에서 5천만 원대에 달하는 B사 차량을 직접 운전하고 20억대 집에서 생활하는 모습이 공개되기도 했었거든요. 물론 이 사고 당시 몰았던 L사의 차량은 사고 직후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방송에서 공개된 이 집도 소속사 명의 전세살이었는데 퇴거하고 현재는 다른 곳에서 월세로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런 모습을 보이던 김세론이 하루아침에 나 생활고 때문에 힘들어요 얘기하는 게 과연 맞냐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조금은 괴리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요. 거기다가 3월 21일에는요. 김세론 씨가 올해 초에 서울 시내 한 홀덤바에서 게임을 즐기는 모습이 수차례 목격됐다는 보도도 있었거든요. 이 홀덤바가 뭐냐면 술을 마시면서 트럼프로 이 포커의 일종 홀덤을 하는 주점인데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자숙 중인데 게다가 생활고까지 호소하고 있는 김세론 씨가 이곳을 찾았다는 것 자체가 대중들이 볼 때 아 이건 뭔가 상식에 맞지 않는다. 우리가 도저히 납득하기 힘들다라는 여론이 형성되기는 충분했습니다. 네, 결국 1심에서 김세론 씨께 선고가 내려지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 4월 5일 1심 선고가 내려졌는데요. 이날 재판부가 첫 공판에서 검찰이 구형한 벌금과 동일하게 벌금 2천만 원을 선고를 했습니다. 그 생활고 호소하신 게 거짓이라는 논란도 있었는데 어떤 입장이세요? 생활고를 제가 호소한 거는 아니고요. 그냥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위약금이 센 것도 사실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궁금한 건 우리 김세론 씨가 그러면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일단 4월 5일 1심 선고가 났죠. 형사건 같은 경우는 일주일 내에 항소를 해야 되는데 항소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벌금 2천만 원이 확정이 돼서 이 재판은 끝이 났고요. 본인이 밝힌 대로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지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미 사고는 일어났고 이제는 그 다음이잖아요. 김세론 씨가 어떤 반성의 자세를 갖고 대중들한테 보여지는지가 중요하거든요.